드디어 디올의 제대로 된 글로우 쿠션이 처음에 발랐을 때 피부가 너무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한마디로 고급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죠. 강도 조절 실패하지 않았나? 이번에 나온 프라다 쿠션하고 기존에 있었던 디올 쿠션하고 어떤 점이 다르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청이 많았던 바로 그 영상인데요. 바로 디올에서 새로 나온 메쉬 쿠션을 리뷰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이게 출시가 된 지는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 제가 그동안 민서박스 하고 올영 세일 또 있고 이래가지고 점점점 미뤄지면서 리뷰를 조금 늦게 가져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쿠션을 궁금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요청도 정말 많았었고 댓글도 많이 달렸었고요. 되게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꼭 좀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도 이제 리뷰를 할 생각이었고 출시가 되자마자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이 제품을 한번 꼼꼼하게 리뷰를 해보면서 기존 제품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최근에 출시되었던 프라다 메쉬 쿠션하고도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짤막하게 코멘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 신상 디올 하이드라 글로우 쿠션은 정가 105,000원에 출시가 되었고요. 이게 케이스 따로, 리필 따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인데 케이스가 총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버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검정 색깔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핑크 바이닐 까나주 패턴으로 리미티드 케이스가 나온 거고요. 이 리미티드 케이스는 조금 더 가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컬러는 총 6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그중에서 0.5N 컬러를 구매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디올의 베이스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0N 컬러는 너무 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1N 컬러는 또 21호 피부인 제 기준에서 살짝 어두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0.5 컬러를 가장 좋아하는 편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디올 쿠션들이 루미너스 매트 쿠션이 있었고 스킨 글로우 쿠션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메쉬 쿠션이 나오게 되면서 총 3가지로 늘어나게 된 거죠. 쿠션 패키지를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정말 세련되고 이쁘게 잘 나왔다는 생각이 한눈에 보자마자 딱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에나멜, 이런 바이닐 소재의 그런 까나주 패턴의 케이스인데 핑크색이 일단 여리여리하고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은장이에요. 이런 테두리랑 로고도 그렇고 은장이기 때문에 되게 반딱반딱하고 여리여리하고 되게 세련된 그런 느낌? 두께 자체도 되게 얇은 편이기 때문에 휴대하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좋은 쿠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를 열어봤을 때 퍼프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물방울 모양 퍼프이고요. 퍼프가 또 되게 신기하게 되게 포슬포슬하고 약간 폭닥폭닥한 소재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벨벳 소재의 퍼프인 것 같아요. 원래는 매트 제품들 바를 때 쓰는 그런 퍼프인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매트하고 포슬포슬한 퍼프가 글로우 쿠션 이렇게 매치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안을 딱 열어보면 이렇게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쿠션인데요. 이 메쉬망이 정말 촘촘하기 때문에 퍼프에도 굉장히 고르게 묻어나고 피부 위에도 고르게 묻힐 수 있는 그런 쿠션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걸 써봤을 때 메쉬망 위에 약간 에센스가 넘쳐가지고 되게 번들거리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과하게 기름져 보일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눌러가지고 섞어가지고 잘 사용해줘야 되는 그런 메쉬 쿠션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쿠션 발라보려고 베이스 화장 지우고 스킨케어 간단하게 마치고 왔고요. 이 상태에서 디올 하이드라 글로우 쿠션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아주 고르게 묻어나거든요. 이렇게 정말 얇게 묻힐 수 있고 되게 고르게 묻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왼쪽 얼굴에다가 먼저 발라볼 거고요. 이번에 이 쿠션을 발라보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 드디어 디올의 제대로 된 글로우 쿠션이? 진짜 그 생각부터 먼저 들었거든요. 아마 디올 베이스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올에서 파운데이션, 쿠션 제품들이 다 너무 매트한 제품들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글로우라고 나온 제품도 말만 글로우지 사실상 세미 매트였었거든요. 지성 피부인 저도 이만큼 느낄 정도인데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더 얼마나 건조했겠어요, 그쵸? 그래서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디올 베이스 제품들을 입문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제대로 된 글로우 쿠션이 이렇게 출시가 되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글로우가 약간 강도 조절이 좀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뭔가 드디어 디올에서 고대하던 촉촉이 쿠션이 나오긴 했는데 처음에 발랐을 때 피부가 너무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물론 처음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좀 쓰다 보면 괜찮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처음에 얼굴이 너무 번쩍거려가지고 촉촉하긴 한데 너무 강도가 심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그런 쿠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써봐야지 아는 부분인 것 같고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커버력이 그렇게까지 높은 쿠션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촉촉한 만큼 커버력이 조금 아쉬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메쉬 글로우 쿠션인 만큼 사실상 메쉬 쿠션들은 나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되게 촘촘한 망에 걸러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입자가 되게 고와져요. 메쉬 쿠션은 웬만하면 나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품력을 깔고 나온 그런 쿠션이어서 발림성도 좋고 밀착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촉촉함도 좋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불호를 느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쿠션이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렇게 왼쪽에만 발라봤는데 강도 조절 실패한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너무 번쩍거리죠? 사실 제 입장에서 이 정도까지의 번쩍거림은 조금 과하거든요. 근데 이제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굉장히 두 팔 벌려 환영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조금 과한 것 같고 되게 곱고 부드럽게 발리는 그런 쿠션이어서 예쁘게 발리는 게 보이죠? 이 번쩍번쩍한 윤광. 반대쪽에도 한번 마저 발라볼게요. 제가 지금 특히 이쪽에 잡티가 좀 많잖아요. 잡티가 커버되는 느낌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썼던 디올 글로우 쿠션 같은 경우에는 발랐을 때 누가 봐도 세미매트한 쿠션이고 밀착이 이렇게 착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바르다 보면 약간 퍼프가 끈적끈적해지고 얼굴에 뭔가 달라붙게끔 밀착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쿠션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짭짭 달라붙는 느낌? 밀착력이 딱큐 같은 느낌? 이런 게 전혀 없고 정말 그야말로 부드럽게 발리는 메쉬 쿠션인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드는 생각이 되게 익숙한 느낌이에요. 뭔가 어딘가에서 발라본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굳이 백화점 브랜드 쿠션이 아니어도 어딘가에서 느껴본 것 같은 그런 좀 익숙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은 이제 편안한 그런 제형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흔한 제형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그런 제형이어서 뭔가 이 가격을 주고 샀는데 10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이 가격을 주고 산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특별한 제형. 뭔가 발라보자마자 이건 너무 달라. 이런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부드럽게 발리고 촉촉한 그런 쿠션이다. 그리고 약간 크림처럼 발리는데 역시나 광채가 아주 번쩍번쩍하게 나고 있죠. 진짜 제가 일부러 스킨케어를 적게 했는데도 광채가 조금 과한 편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제형 자체가 꽤나 보습력이 있는 편이어서 겨울철에도 발라주기 정말 좋은 쿠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정 화장용으로도 정말 잘 쓸 것 같은 그런 쿠션이기도 해요. 메쉬 쿠션인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얇게 바를 수가 있고 두께 조절도 내가 원하는 만큼 얇게 여러 번 쌓아가지고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입자가 고운 만큼 피부 위에 올렸을 때 되게 피부 자체가 고와 보이는 느낌, 인조적이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은 느낌이 되게 예쁘게 발리는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한마디로 고급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죠.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제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전체에 발라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아주 끝장나게 하이 글로우인 그런 쿠션이에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잘못 바르면은 번들번들해 보일 정도로 하이 글로우인 쿠션이고요. 로드샵으로 따지면 아예 광채를 내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그런 쿠션들 있잖아요. 그런 세럼 쿠션들, 앰플 쿠션 이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광채를 뿜뿜하게 만들어진 그런 쿠션이에요. 약간 발랐는데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자연스럽게 커버가 됐으면서 피부 위에 올라간 쿠션 입자가 되게 곱고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되게 밀착이 잘 됐어요. 아주 예쁘고 곱게 밀착이 잘 되었는데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조금만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모공 이런 쪽에는 잘 커버를 해줬는데 약간 이런 잡티 커버들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붉은기 커버를 조금 못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만큼 엄청나게 뛰어난 커버력은 기대하기 힘든 그런 쿠션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피부 결 자체는 되게 좋아 보이는 느낌이죠. 약간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벌써부터 이마는 약간 기름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너무 파워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이대로 지속력을 보면 조금 너무 많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력을 보기 전에 파우더를 살짝 발라주고 가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너무 유분이 많은 피부라서 그렇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속력을 해치지 않을 정도만 이런 프레스드 파우더로 그냥 브러쉬에 살짝 입혀서 아주 살짝 쓸어주는 정도로만 파우더 입혀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 가볍게 얹어줬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10시 7분이 있고요. 지금부터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속력이 어떤지 무너지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따가 다시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은 5시간 정도 지난 3시 12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유분기 좀 올라왔는데 그래도 파우더 처리를 좀 해줬었어가지고 다행히 제가 걱정한 것만큼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처음에 쿠션을 발랐을 때만큼 엄청나게 번들거려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분기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다행히 크게 무너진 곳은 보이진 않는데 여기 팔자주름 끼임 이렇게 좀 살짝 보이죠? 줄 그어진 게 보이고 여기 코 옆에 끼인 것도 조금 신경이 쓰이고요. 턱 끝 부분에 살짝 무너짐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약간 뭉치고 무너졌어요. 코끝에도 살짝 뭉침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볼 쪽이나 이런 넓은 부분은 크게 무너짐이 없어가지고 그 점은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100% 깨끗하게 유지가 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처럼 파우더 처리를 좀 해주면은 좋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파우더 처리를 안 해줬으면은 더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군데군데 신경 쓰이는 부분이 조금 보이는 그런 상태이죠. 제 생각에는 이 쿠션이 수정 화장하기에 정말 좋은 쿠션일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걸로 살짝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렇게 시간 지난 상태에서는 어떻게 올라갈지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얹어줄 거고요. 뭔가 쿠션에서 디올 화장품 특유의 냄새가 좀 나거든요. 되게 약간 좋은 향기가 나는데 스킨케어에서 나는 그런 향기가 나고요. 발랐을 때 막 쿨링감이 크게 느껴지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엄청 속 시원하게 촉촉하게 수정이 된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촉촉한 쿠션이어가지고 수정 화장은 나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얇게 발리는 편이어가지고 얇게 수정 화장 해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디올 신상 하이드라 글로우 쿠션 리뷰 맞춰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총평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드디어 디올에서 제대로 된 촉촉이 쿠션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강도 조절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촉촉하고 광채가 확실하게 나는 것 같긴 한데 지성 피부인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글로우함이고요. 그동안 디올 베이스 제품들이 너무 매트하게 나와가지고 전혀 꿈도 꿀 수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제품이긴 합니다. 그리고 촉촉하게 나온 건 맞긴 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커버력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지속력이 조금씩은 아쉽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조금씩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쿠션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케이스가 일단 너무 예쁘고요. 이 예쁜 케이스는 정말 어떻게 이길 수가 없죠. 이게 또 갖고 다니면서 수정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번에 나온 프라다 쿠션하고 기존에 있었던 디올 쿠션하고 어떤 점이 다르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프라다 쿠션이 일단 훨씬 커버력이 높고요. 분명히 같은 메쉬 쿠션인데도 불구하고 프라다 쿠션이 조금 더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이면서 은은한 윤광이 나는 그런 제품이고요. 커버력도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프라다 쿠션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피부 표현적인 부분도 그렇고 다크닝이 없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프라다 쿠션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는데 이건 또 개인 취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는 피부 표현만 따지면 프라다 쪽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썼던 디올 쿠션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훨씬 촉촉해요. 이거는 진짜 기존에 썼던 디올 쿠션이 너무 매트했거든요. 진짜 약간 딱 풀로 붙여놓는 것 같은 그런 밀착력에다가 말만 글로우 촉촉이지 다 매트하게 나와가지고 지성 피부인 저도 각오를 하고 발라야 될 정도로 되게 매트한 편이었는데 이번 쿠션은 누가 바르셔도 괜찮을 정도로 되게 촉촉하게 나온 제품이고요. 발림성도 훨씬 편하네요. 뭔가 어렵지 않은 발림감이어가지고 디올 쿠션이 기존 제품이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다 잘 바르실 수 있는 제품이 될 것 같고요. 제형이 조금 쉬워지긴 했지만 사실상 그만큼 기존 제품이 조금 더 밀착력이 좋았기 때문에 지속력이라든지 다크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제품이 훨씬 한 수 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시간이 오래 지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지속력 하나만큼은 짱짱한 그런 쿠션이었는데 이번 제품은 촉촉해진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상 쿠션 리뷰 맞춰보았는데요. 진짜 늦게 가져온 리뷰 영상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쿠션이 특히나 선물하기 좋은 제품으로 나온 만큼 여러분들께서 선물을 결정하시는 데에도 이번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맞춰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